네, 5월 20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저는 크립토모닝 소피입니다. 자,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코인 360 페이지 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 정말 붉은기가 가득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44% 점유율 가지면서 조금 점유율 올라왔고요. 하지만 붉은 빛 강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심한 것들이 알트코인들이죠. 이렇게 붉은기로 시작을 하고요. 하락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 하락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카르다노,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상위 시총 10위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모두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도 24% 하락, 이더리움은 34% 하락하는 등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회복하고 있는 것들 거의 없고요. 폴리곤은 25% 급락했지만 주간으로는 61% 상승한 상황이지만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은 대부분 24시간 기준 그리고 주간 기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년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3월에도 한번 이런 급락이 나왔었죠. 57,000달러에서 46,000달러까지 $10,000가 거의 수직 하락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8,000달러 정도에서 39,0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126%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가총액은 9% 줄었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5,2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거래대금 제일 많고요.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는 거래대금으로는 한 6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고가 이 장세 속에서 12%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상승하는 디지털 자산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하게 된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친 모습인데요. 우선 BBC의 기사입니다. 중국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본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중국이 은행들에게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라. 투자자들에는 투기 거래를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다시 한번 했다는 소식인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안 받겠다 해서 떨어진 이후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짚고 있어요. 사실 인민은행이 위챗을 통해서 공식 계정에 3대 협회가 발표한 공고문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래서 중국 안팎에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자산 거래 금지 원칙을 다시 강조를 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요. 2017년에 이미 디지털 자산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를 했고, 하지만 그때도 채굴업까지 전면 금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는 아예 채굴장의 전기 공급을 좀 저렴한 전기 공급을 중단을 했고, 채굴장 퇴출도 유도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또다시 이렇게 경고문을 낸 거죠.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포브스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이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이유를 패닉셀 그리고 강제 청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승장에서는 몇 배 더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하락기에 손실이 불어나면 결국 강제 청산되는 이 레버리지 투자 때문에 하락폭이 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로 유명하죠. 이분은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이 와중에 비트코인 50만 달러 갈 거다, 믿음이 확실하다, 사기에 좋은 시간이다 라고 좀 확신을 심어준 모습이지만, 이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하락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유명 가치 투자자죠. 빌 밀러는요, 서면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 비트코인의 이 조정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약 주식시장에 일어난다면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여러 번 보아온 움직임과는 맞아 떨어진다. 지금의 변동성은 그냥 루틴이다.
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거의 절반 또 줄었었는데 그 2020년 3월의 검은 목요일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자, 연준의 의사록이 계속 주목이 됐었죠. 시장에 악재가 될지 아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수의 연준 관계자들이 4월 말 중앙은행 회의에서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대규모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4월에 4%까지 치솟으면서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인 댈러스 연준 총재는요. 경제는 이미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 곧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했지만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 외에도 금융시장에서 계속 80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거나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 증권 등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될 텐데 사실 연준에게는 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2013년에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채권 매입을 줄이자 이 테이퍼링 제한을 하면서 세계 채권 시장에 공황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었어요. 파월은 아무래도 그런 사태의 재발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는 중앙은행이 처음 이렇게 테이퍼링 신호를 보낼 때 시장을 완전히 뒤엎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어쨌든 언젠가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다지 좋아할 만한 반응은 아니지만요. 미국 실업률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도 있지만 실업률, 고용 안정도 있다라고 연준이 재차 밝혔기 때문에 실업률은 아직은 충족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업률도 유의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 애널리스트가요. 금을 사기 위해서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14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거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근거로는요. 이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큰 폭의 하락세를 감지를 했다. 비트코인 흐름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상승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가파르고 지속된 청산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락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시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단기간에 그치는 조정일지 하락하는 신호의 시작일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아무쪼록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또 장기적 관점에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